온통 좀비로 둘러싸여 도저히 살아날 구멍이 없어 보이는 세상. 무기와 통조림으로 충분할까요? 감염된 상처, 발열, 통증, 호흡기, 좀비 아포칼립스로 세상이 망해버리면 병의원도, 약국도, 건강보험도 없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좀비 사태가 터진다면 생존자들은 어떤 약들을 갖고 있는 게 좋을까요? 반대로 어떤 약을 챙겼다가는 오히려 부작용 때문에 낭패를 볼 수 있을까요? 들어가기 전에 저는 서바이벌 전문가가 아닌 약사고 사이언스 픽션이니까 너무 과몰입은 방지.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에서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상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좀비 사태가 터지면 누구보다 먼저 물자가 풍부한 곳을 선점하겠다고 말이죠. 가까운 편의점, 마트, 약국 또는 병원, 커다란 더플백을 들고 가서 생존 식량이나 필요한 물자들을 가득 탈취해오는 상상. 좀비 생존 영화나 게임에 익숙하신 분들은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물론 좀비 전염병이 적당한 수준이면 국가 수준에서 통제하겠죠. 그러면 좀비 뚫고 출근도 해야 할걸요? 그런 상황 말고 우리 그냥 속 시원하게 세상이 그냥 망해버렸다. 좀비 사태가 터지는 와중에도 대출금 갚느라 출근해서 약국을 홀로 지키고 있던 약사는 뚝배기 날려버리고 약을 챙겨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야기해보죠. 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약국을 터는 게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겠지만 선택지가 몇 가지 더 있다고 가정하면 일단 편의점 상비약은 비추, 라면, 통조림, 고열량 식량들만 빠르게 챙기시고요. 편의점에만 있는 약은 별로 유용하지 않으니 근처 약국으로 빠르게 달리세요. 약국도 약국 나름. 우리가 제일 먼저 챙길 약은 경구항생제랑 강도 높은 진통제, 감염성 피부질환에 쓸 수 있는 외용제들과 발열, 설사 등에 쓸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약국 주변 의원의 진료과가 뭐뭐 있는지 따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비처방 일반 의약품 OTC 상비약만 챙길 게 아니라면 그 약국에 어떤 전문 약들을 구비해두고 있는지는 진료과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좀비 아포칼립스가 돼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타이레놀, 탁센만으로 생존할 게 아니라면 더 강한 경구 진통제가 필요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쉽게 접하는 해열 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 엔세이드, 나프록센, 이부프로펜, 룩소프로펜, 세레콕시브, 아세클로페낙 등 비교적 약한 수준의 진통제는 일부 애쉬들은 처방이 필요하긴 하지만 좀비 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손에 넣을 수 있는데요. 트라마돌 이상의 강한 진통제는 만성적이고 쉽게 조절되지 않는 통증 환자가 아니라면 가정 내에 여분을 가지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쟁 상황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세상이 망해버린 막장 좀비 아포칼립스라면 처방전이고 뭐고 필요 없으니까 버려진 약국 폐허를 뒤져서 약을 가져오는 상황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집 근처 약국에서 가장 흔하게 트라마돌을 조제하는 곳은 정형외과나 통증의학과 밑에 있는 약국일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생존자 피난처 가까이에 암병원이 있다면 약제부나 문전 약국에 이중 시건 장치가 있는 금고가 필요한 약도 있겠지만 오늘 다루기엔 너무 비교육적인 것 같아서 참고하실 분들만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전쟁이나 좀비 사태 같은 아포칼립스 세계관 게임들을 보면 이런 약들이 귀하게 취급되는 장면도 나오기도 하지만 약사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이건 오피오이드의 역사편을 따로 만들어서 다룰게요. 정형외과 근처 약국에는 필수적으로 서방형이나 복합제 진통제와 함께 소염제와 근육이 환자가 많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차 타고 출퇴근해서 책상에만 앉아있던 분들도 좀비 사태로 세상이 망하면 몸을 쓸 일이 많을 텐데요. 이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근육통, 요통을 호소할 확률이 높아서 꾸준히 수요가 있는 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생제 처방률이 일반적으로 높은 과는 소아과랑 이비인후과예요. 대학병원에 가면 항생제가 더 많은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요. 종류는 더 많을 수도 있고 내성균에 드는 반코마이신도 있겠지만 주사제 앰플이 많습니다. 유리 앰플은 잘 깨져서 좀비들을 피해 루팅하기 어렵고요. 잘 챙겨온들 생존자들 중에 의사나 간호사가 없으면 어떻게 정맥 주사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좀비 바이오 하자드가 터졌는데 가장 중환자들이 있던 대학병원으로 간다? 위험도가 너무 높다. 괜히 들어갔다가 합병증 걸린 좀비한테 긁히면 그날로 거기서 생존 종료일 것 같잖아요. 그냥 적당히 오구멘틴이나 아지트로마이신이 필요하다면 복잡하게 가지 말고 동네 이비인후과나 소아과 밑에 있는 약국에 가서 조제대랑 ATC 카세트에 있는 경구항생제들을 쓸어 담으시면 됩니다. 이런 과들에서 처방되는 약 중에는 슈도에페드린 같이 코막힘을 뚫는 비충혈 제거제부터 기침 가래를 없애주는 진해거담제, 호흡이 곤란한 경우에 염증을 줄이거나 기관지를 확장해주는 네블라이저까지 항생제 외에도 다양한 호흡기 증상에 쓸 수 있는 약들을 알짜배기로 챙길 수 있으니 1순위 약탈, 아니 물자 탐색 장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도저히 주변에 이비인후과 소아과가 없다, 그러면 그 진료를 봐주는 가정의학과나 정 없으면 치과 근처 약국에도 항생제, 소염제 처방이 루틴하게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막장 아포칼립스 상황에 어떤 경구항생제를 약탈해와야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할 수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그나마 경험적으로 광범위하게 쓸 수 있겠느냐 하면 문헌마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지만 공통적으로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독시사이클린
또는 마크롤라이드 계열인 아지트로마이신 또는 플루오로퀴놀론 계열의 레보플록사신, 이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하고요. 각 계열 내에서 대체하는 건 괜찮고, 그 다음으로 아목시실린 클라불란산인 오구멘틴 또는 세파 계열 항생제를 추가로 보유하는 게 가장 좋다고 얘기합니다. 오구멘틴이나 세파계는 기본적으로 세균의 세포벽을 타겟하는 약이기 때문에 세포벽이 없는 비정형 세균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반면에 독시사이클린 아지트로마이신은 세포벽이 아니라 세균의 일반적인 단백질 합성을 막고, 레보플록사신은 세균의 DNA 합성을 막아서 세포벽이 없는 비정형 세균에도 듣습니다. 세상이 좀비 사태로 망해버려서 전문가가 없어졌다, 경험적으로만 항생제를 쓸 수 있는 막장 상황이다, 그러면 서로 보완적으로 챙기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밖에 몇 시간만 나갔다 와도 전염성 좀비 무리와 약탈꾼 생존자들로부터 위협받는 극도로 위험한 좀비 세상. 목숨 걸고 나가서 약을 구해왔는데 약이 분해돼서 효과가 없어져 버리면 무슨 소용일까요? 챙겨봤자 보관 안정성이 떨어지는 약들도 있습니다. 소아과를 털면서 시럽통을 마주치면 뭔가 물 없이 마실 수도 있어서 좋아 보이고, 어린아이가 있는 생존자 무리에게 꼭 필요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시럽통은 챙겨봤자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액상 시럽에는 아이들이 먹기 쉬우라고 당이 들어있어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에요. 또 어떤 약 성분들은 불과 햇빛이 있으면 분해되기 쉬워서 시럽으로 보관하면 화학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지기도 하죠. 시럽이 필요하다면 개별 포장을 챙기도록 하고, 소분 조제할 때 쓰는 용량 큰 병은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냉장 보관해야 하는 약들도 예외가 아닌데요. 당뇨 환자의 인슐린 펜부터 상황이 좀비 바이러스 창궐이니까 급성 바이러스 감염에 쓸 수 있는 면역 글로불린도 냉장 보관이 필수인 약이기 때문에, 만약 좀비 아포칼립스가 터진 뒤로 냉장고에 전기가 끊겨 있었다면 이미 다 분해되거나 변성되어서 쓸 수 없을 겁니다. 목숨 걸고 나가서 구해오기에는 아까운 약들이죠.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냉장 보관이 필요해서 순식간에 희귀해지는 약들이야말로 새로 약을 생산하기 어려워진 좀비 아포칼립스에서 가장 고가에 거래되는 약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물 한 모금도 귀한 좀비 세상에서 오히려 목마름을 촉진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항히스타민제. 일상적으로 접하는 알레르기 약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고 넘어가는 부작용이 있는데요. 바로 약을 먹으면 목이 말라진다는 것이죠. 종합감기약에 들어가는 클로르페니라민, 수면유도제인 디페니드라민, 독시라민, 알레르기약인 세트리진 등은 좀비 사태에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약은 침샘, 땀샘, 눈물샘 같은 분비샘 스위치를 모조리 꺼버리는 부작용이 있어서 입이 바싹 말라 물을 미친듯이 찾게 되고, 땀이 안 나와서 체온 조절 실패로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물을 마신다고 해도 잠깐 입안이 적셔질 뿐 침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구갈이 오래 남아서 진짜 지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가뜩이나 물과 전기가 부족해진 좀비 세상에서 캐리어 선생님의 시원한 축복이 사라진 여름철에 무거운 짐을 들고 땀 분비 줄어든 상태로 활동하다 보면 몸 밖으로 열이 배출되지 않아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좀비에 물려 죽는 게 아니라 목마르고 열 올라서 쓰러질 수 있어요. 알레르기약이 필요하다면 항콜린 부작용이 제일 적은 팩소페나딘을 챙기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편의점도 마트도 이미 털려버린 상황, 수도 시선 끊기고 물을 정화할 수단이 부족해서 목말라 죽겠는 좀비 사태 생존자, 마실 물을 구하기 힘든 세상에서 오히려 소변으로 수분을 뺏어가는 약이 있다면 챙기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만약 생존자들끼리 약으로 물물 교환하는 세상이 되어도 물을 더 많이 소비하게 되는 약은 인기가 없겠죠. 대표적인 게 혈압약 중 이뇨제 계열, 히드로클로로다이아자이드, 프로세미드, 토르세미드 같은 약들은 수분과 함께 몸속에 나트륨까지 배출해버리기 때문에 염분과 수분이 모두 귀한 재난 상황에서는 도움보다 위험을 야기하기 쉬운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들은 여러 성분이 섞인 복합제가 많아서 성분을 잘 보고 고르지 않으면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몸에서 전해질과 수분이 빠르게 빠져나가서 탈수로 쓰러져 좀비밥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상 좀비 아포칼립스에서 이보다 귀한 물자가 없을 겁니다. 공장이 가동을 멈춰버린 세상에서 약들은 이견 없이 가장 희귀한 자원이 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감염을 유발하는 약이 있다면 챙기는 게 더 손해겠죠. 항생제가 가뜩이나 귀해진 상황에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약은 선호도가 상당히 떨어질 겁니다. SGLT2 억제제, 이 약은 몸속의 당을 오줌으로 배출시키기 때문에 요도에 감염이 생기기 쉽고 소변량도 늘려버려서 좀비 사태에 반드시 피해야 할 감염, 탈수를 동시에 유발하는 최악의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다파글리플로진, 엠파글리플로진 등 어쩌고 글리플로진으로 끝나는 성분들이죠. 인류가 풍족하게 살고 있는 지금에는 당을 직접 배출시키고 이뇨작용도 하기 때문에 체중 감소와 혈압 감소라는 양방향 이점이 있는 아주 좋은 당뇨약이지만 좀비 아포칼립스에서는 차라리 피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 약이죠.
잘 선택해야 하는 먹는 약과는 다르게 외상 응급처치에 비전문가도 쉽게 쓸 수 있는 물품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겁니다. 상처 소독에 사용할 수 있는 클로르헥시딘 성분 스프레이나 포비돈 요오드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필수품입니다. 이런 소독약은 가격이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포칼립스나 전쟁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일상생활에서 구비해두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항생제 연고는 가급적 항균 범위가 넓은 복합 항생제 연고가 좋겠습니다. 일상을 영위하는 지금은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을 경계해야 하지만 세상이 무너져버린 상황에서는 내성균 발달 억제보다 당장의 생존 확률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출혈 상황에 대비해서 멸균 거즈와 거즈 붕대를 최대한 넉넉하게 구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적 작지만 벌어지는 상처가 생길 때에 대비해서 스테리스트립 같은 의료용 봉합 유지기를 챙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좀비들의 눈을 피해 그리고 다른 생존자들의 손길이 닿기 전에 위험한 곳을 뚫고 물자를 보급해 오려면 화상을 입거나 화학적 자극을 받아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도 흔히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럴 때에 대비해 상처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멸균 생리식염수나 관류제를 확보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물무게가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면 피부염에 바를 수 있는 스테로이드 외용제와 화상 상처 등을 덮어 진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폼형 드레싱을 테이프나 밴드에이드와 함께 넉넉하게 확보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약국에는 항생제, 진통제, 응급처치 물품만 있는 게 아니죠. 식염포도당, 종합비타민, 아미노산포제 등 쉽게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공급원들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 초기에 고열량 생존 식량을 충분히 구비해 놓아도 전해질,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미량 무기염류 등 다이제스티브와 물만 먹어서는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고열량의 보관이 용이한 가공식품에만 의존했다가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신경과 근육이 쇠약해지기 쉬우며 결합 조직이 무너져 쉽게 출혈이 일어나는 등 좀비에 물려 빠르게 언데드가 되는 것보다 더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갈 수 있습니다. 다행히 현대사회의 풍요 덕에 약국뿐 아니라 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쉽게 영양제를 획득할 수 있는데요. 좀비 사태 생존자라면 더 오랜 시간 살아남기 위해 각종 종합 비타민과 미량 원소까지 함유된 경구제제를 반드시 확보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미 차량이 확보된 상태고 다른 생존자 무리나 좀비들의 시선을 끌지 않을 수 있는 특수하고 귀중한 기회가 확보된 상황이라면 동네 약국에서 비타민 정제 정도를 획득할 것이 아니라 아예 좀비 사태로 폐허가 된 대학병원으로 진입해서 너무 무거워서 옮기기도 힘든 엔커버 등 경장 영양제를 획득하는 것도 유용한 생존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장기간 재난 상황에 놓이면 우선 깨끗한 식수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오염된 물과 음식을 섭취했다가 설사로 인해 더 심한 탈수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일반적으로 여행지 물갈이 설사에 쓰는 로페라마이드는 장의 연동 운동을 줄여 내용물을 배출하는 움직임을 멈추고 수분과 전해질이 설사로 낭비되기 전에 재흡수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열이 있거나 혈변이 나오는 설사에서는 감염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장에 들어온 병원체를 가둬버리는 게 더 위험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병원체를 흡착하고 항균 항염 효과를 가진 보조적인 지사제로 비스무트 차질산염을 가지고 가는 게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좀비한테 물려야만 감염이 되는 걸까요? 대부분의 좀비 세계관 작품에서는 좀비가 뱉는 타액, 좀비를 썰면서 튀는 혈액 같은 건 좀비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드라큘라에서 착안을 한 것인지 좀비의 이빨에 물린 자극이 클리셰처럼 등장하는데요. 일부 작품을 보면 생존자들은 이미 감염된 상태고 죽어서야 비로소 언데드화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쪽이든 좀비 분비물이 우리 호흡기를 통해 들어오거나 긁히거나 베인 상처를 통해 접촉해서 들어오는 건 위험하고 찝찝해 보입니다. 좀비화를 일으키는 병원체가 세균인지 바이러스인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인지 명확히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일단 호흡기를 통한 유입을 막기 위한 마스크, 가능하다면 KF94 수준이 아니라 정화통이 달린 마스크가 있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상처가 났을 때에는 외부로부터 병원체가 유입되지 않도록 세척 및 소독 후 수분 드레싱으로 덮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좀비물의 흔한 클리셰, 면역 항체를 가진 특별한 생존자의 혈청으로 모든 인류가 좀비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다는 설정이 있죠. 이건 사실 면역학적으로 고증이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이미 코로나 때 겪어보셔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생존자 한 명의 혈액으로 수동 면역을 이용해 혈장 치료를 하기엔 공여자 혈액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전 인류를 구하기는커녕 한 개 마을도 못 구합니다. 대량 생산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생존자 한 명 체열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키메라 세포를 만들어서 단일 클론 항체를 합성하도록 하고 정제해서 주사로 만드는 복잡한 공정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 역가가 이미 좀비로 변해버린 사람들이나 좀비 바이러스에 상당히 노출된 생존자들을 되돌린 수준인지도 보장할 수 없고요. 당장 전기도 다 끊겨서 면역 글로불린도 구할 수 없는 마당에 특수한 생존자 한 명의 체액이나 피로 인류를 구하고 좀비 사태를 끝낼 기적의 백신을 만든다는 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설정이라고 볼 수 있죠.
인정하긴 싫지만 좀비 아포칼립스 세상이 되면 생존자들 입장에서 약국이 1순위 약탈 우선순위입니다. 살고 싶으면 약국으로 오셔서 항생제, 진통제, 지사제, 영양제, 응급처치 도구들을 생존 배낭에 가득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약국에 아직 살아있는 약사가 남아있다면 부디 뚝배기를 깨지 마시고 유용한 약사 동료로 영입하시길 바랍니다. 동공의 약사였습니다. 빠바이.